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300호입니다. 저희 넘버즈가 처음 나온 것이 2019년 6월 12일 날 제1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5년 2개월이 좀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넘버즈를 갖다가 창간하고 넘버즈를 내놓으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회자나 교회 리더분들께서 우리 사회와 교회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교회에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기에 저희 넘버즈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라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 넘버즈를 계속 이어올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저희가 기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기부 행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의 돈을 내어놓고 혹은 재능 등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덜 가진 분들에게 많은 흘러가게 해서 그분들이 도움받게 하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300회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 문화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은 약 15.1조 원 정도가 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부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부를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보면 개인이 하는 경우가 71%, 그리고 기업이 하는 경우가 한 29%, 그래서 개인 기준이 전체적으로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기부를 개인이 한다면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큰 금액의 기부 행위는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참여, 특히 기업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부 총액 15.1조, 이 금액은 우리나라 전체 금액 GDP 가운데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했을 때 기부금 비율이 0.73%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감소를 해서 2022년도에는 0.6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기부 금액은 늘어났는데 GDP 대비 비율은 낮아졌다. 그거는 전체적 금액은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기부 금액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기부 금액을 보셨는데요. 이제 개인 기부자들이 평균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개인 기부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기부 금액이 연간 2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도 2003년도부터 집계한 것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는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기부 기준으로 봤을 때 기부 금액이 낮아진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요인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여유 부분의 문제도 있고, 혹은 기부의 필요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 그리고 기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연간 기부율, 그러니까 난 기부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24%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부 의향률에서도 보시면요, 2013년도에 48%였는데 2023년도에 39%, 마찬가지로 기부 의향률도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21년도에 보면 기부 경험률이나 기부 의향률 모두 다 21년도보다는 한 2%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1년도라면 코로나가 아주 가장 심했을 때, 이때 기간이 21년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약간의 경제적 여유들이 생기면서 기부 의향률이나 기부율이 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기부율의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연령대가 기부를 많이 할까요? 다른 연령대보다 40대와 50대의 기부율이 높았습니다. 각각 33% 정도의 비율이었는데요. 60대에서는 20%, 30대는 25%입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50대까지는 기부를 많이 하다가 60대에 가서 기부율이 뚝 떨어지는 거는 이제 사회생활에 은퇴하면서 소득이 적어지면서 그만큼 기부할 여유가 또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 여유만이 기부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그 요인은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20대와 30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극심한, 극대화된 세대를 20대, 30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 30대보다는 40, 50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20, 30대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덜 강한 세대,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조금 더 강한 세대, 사회적 책임이 조금 더 강한 세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와 50대가 기부율이 높은 건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이 40대, 50대의 기부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부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게 금전 기부입니다. 55%인 거죠. 직접 현금을 내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혹은 ARS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55%였고요. 두 번째가 적립 포인트를 기부하는 겁니다. 50%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물품 기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직접 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습니다만 SNS 참여형 기부입니다. 여기 한 40% 정도가 응답이 됐는데요. SNS 참여형 기부는 어느 연령대가 많이 하나 봤더니 주로 20, 30대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20, 30대는 40% 후반대의 기부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40대와 50대는 30% 초반대의 참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유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현금을 내는 이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부의 유형이 있어서 이런 자기의 취미 혹은 자기의 관심, 자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따라서 기부하는 그런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기부를 좀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기부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라고 응답이 32%였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28%입니다. 긍휼한 마음이었죠. 세 번째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기부가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2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사회적 책임감과 긍휼함은 나의 개인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의 선한 동기는 지속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기부를 나의 선한 동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기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기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행복관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 사회의 기부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거는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50%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부처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기부했을 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건 다른 항목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가 75%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거, 그걸 공개하는 이것이 기부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부 문화 가운데 또 하나의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것이 유산 기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유산을 내 가족한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인데요. 이런 유산 기부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요.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유산으로 인한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기부금 가운데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유산 기부 의향률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36%였는데 2023년도에는 23%로 이것도 역시 줄고 있습니다. 자, 유산 기부 의향률이 왜 줄까요? 그거는 이런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 가족 중심의 이런 생각들, 이걸 이제 가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주의가 굉장히 이기적 가족주의로 점점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족주의가 더 확산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가족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혈연을 나눈 가족만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 이기적 가족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부처에 대한 불신, 이것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하는데 내가 내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성도님들의 생각을 우리가 확인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헌금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헌금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 그리고 기부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행위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이 행복감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이상으로 넘버즈 300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301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